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혹은 가벼운 산책 중에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냉장고 안에 토마토 있으세요?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토마토를 절대 그냥 먹지 마세요. 반드시 이것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마토가 가진 진짜 힘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먹으면 절반도 흡수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자, 함께 시작해봅시다. 먼저 잠깐 상상해보세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로부터 같은 말을 듣습니다. 혈당 수치가 경계선이네요. 혈압도 조금 신경 쓰이고요. 혈관 상태가 또래 평균보다 좋지 않습니다. 운동 좀 하시고 식단을 바꾸셔야 해요. 그 남자는 매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이번엔 정말 바꿔야 해.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운동은 시간이 없고, 영양제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남자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숫자로 말하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 이상이 혈당 이상이나 혈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걱정이거나 혈압이 오락가락하거나 현대인이라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해답이 냉장고 한쪽 구석에 이미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그 토마토와 함께 먹어야 할 단 하나의 것.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토마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마트 어느 코너에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간편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과소평가를 받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볍게 곁들이는 채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계는 수십 년 전부터 토마토에 주목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또렷하게 기억해두세요. 라이코펜. 이 이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천연 색소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이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첫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 순간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쌓입니다. 나쁜 음식,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 과로, 이 모든 것들이 몸속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쇠가 녹쓰는 것처럼요. 이 녹슬의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능력이 비타민 E보다 무려 2배 강합니다. 베타카로틴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분이죠. 둘째, 라이코펜은 혈관 염증을 낮춥니다. 혈관 염증이 왜 위험하냐고요? 혈관이 염증 상태에 놓이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결국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라이코펜은
이 혈관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꾸준히 라이코펜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염증 지표인 C리액티브 프로틴, 즉 CRP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정확하게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그게 혈관벽에 들러붙어 플라크를 만들거든요. 이게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빨간 토마토 한 알 안에 이토록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토마토를 먹는다고 해서 라이코펜이 자동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없이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몸속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아깝죠? 진짜 아깝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그냥 먹었을 때보다 최대 4배에서 6배까지 높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토마토와 함께 먹어야 할 바로 그것. 그게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이야기 들어보세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올리브유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식품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올리브를 신성한 과일로 여겼고 올리브유를 음식뿐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올리브유를 치료에 활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기름이 몸에 좋다는 것을. 그리고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크게 3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레산입니다. 올리브유 전체 성분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올레산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탁월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올레오칸탈, 올레오로핀, 히드록시티로솔. 이름이 낯설더라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폴리페놀들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레오칸탈은 염증을 억제하는 원리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제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만성 염증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와 K입니다. 이 역시 항산화 작용과 혈액 건강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도 종류에 따라 이 성분들의 함량이 크게 다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를 처음으로 압착해서 얻은 기름으로 가열이나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산도가 낮고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합니다. 반면 일반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폴리페놀의 상당 부분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과 혈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있어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물 실험과 일부 인간 임상 연구에서 라이코펜이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됩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지방은 소화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혈당 인덱스를 낮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 즉 올리브유를 기반으로 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관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혈관 내벽이 유연하고 탄력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혈관 안에 플라크가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플라크는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등이 혈관 벽에 엉겨 붙어서 만들어진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혈관을 좁히고 결국 막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둘 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LDL이 산화되지 않으면 혈관 벽에 붙지 않습니다. 플라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수축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폴리페놀은 이 내피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전은 혈액 안에서 굳어버린 덩어리인데 이게 혈관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심장이나 뇌의 좁은 혈관을 막으면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올리브유의 성분이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해서 혈전 위험을 낮춥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이 두 성분이 만나면 혈관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LDL 산화 억제로 플라크 형성을 막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혈관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관 염증을 낮추고 혈전 위험을 줄입니다. 이게 단 두 가지 식품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약도 이런 복합적인 효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정보를 들으셨는데 혹시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극대화되고 두 식품의 시너지 효과로 혈당은 낮아지고 혈관은 깨끗해집니다. 그게 다입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먹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먹어야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지 지금부터 그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라이코펜 흡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열 과정에서 라이코펜의 화학 구조가 시스형으로 바뀌는데 이 형태가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가공 제품들이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높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생토마토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토마토에도 비타민C, 칼륨, 엽산 등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라이코펜만 놓고 보면 익힌 토마토 혹은 토마토 소스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하나.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세요.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서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두르고 살짝 볶아주면 됩니다. 라이코펜은 고열에서 약하게 손상될 수 있으니 너무 강한 불은 피하고 중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살짝 익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한 꼬집, 마늘 약간을 더하면 풍미도 살아납니다. 방법 2.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어 올리브유를 넣으세요. 토마토 캔이나 생토마토를 냄비에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뭉근히 끓입니다. 완성된 소스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히 2큰술 넣어주면 됩니다. 파스타, 리조또, 통밀빵에 올려 드셔도 좋고 수프로 만들어도 훌륭합니다. 방법 셋.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토마토 슬라이스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세요. 생토마토를 접시에 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큰술 뿌려줍니다. 소금과 후추를 살짝, 원하시면 바질 한두 잎을 올려도 좋습니다. 이탈리아식 카프레제 샐러드의 간소한 버전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만 먹는 것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방법 넷.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를 넣어 드세요. 무가당 토마토 주스 한 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작은술을 넣고 잘 흔들거나 섞어서 마십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흡수가 더 빠릅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루에 토마토 2개에서 3개 분량, 올리브유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가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혈당과 혈관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의 조합이 가진 또 다른 놀라운 효과들,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효과, 체중 조절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허기가 느껴지고 단 것이 당기게 됩니다.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클이 체중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만큼 과식이나 간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또 올리브유의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지방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 더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게 해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들을 보면 올리브유를 주요 식용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인 체중 유지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효과, 피부 건강입니다. 라이코펜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적었습니다.
물론 선크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산화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부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유도 피부에 좋습니다. 올레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지켜줍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올리브유가 그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5번째 효과, 암 예방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특정 음식이 암을 예방한다고 단정 짓는 건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코펜이 특정 암,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라이코펜 섭취량이 높은 남성 그룹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호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토마토를 열심히 먹을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리브유 말고 다른 기름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 들기름은요? 포도씨유는요? 해바라기유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름은 기름이니까 어떤 기름이든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기름 자체가 라이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의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훌륭한 기름입니다. 다만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요리 후 마무리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침처럼 가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6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현대인은 이미 오메가6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줄 수 있지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의 건강 효과는 올리브유보다 떨어집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비율이 높아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이코펜 흡수만 놓고 보면 어떤 기름이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혈당과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기려면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단연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조합을 활용한 하루 식단을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무가당 토마토 주스 1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작은술을 넣고 섞어서 마십니다. 혹은 통밀 토스트에 토마토 슬라이스를 올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점심입니다.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넉넉히 넣고 드레싱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서 뿌려줍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연어를 곁들이면 단백질까지 챙겨지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간식입니다. 토마토 한두 개에 올리브유를 살짝 찍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만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2큰술 이상 넣어주세요. 혹은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오븐에서 구운 후 올리브유를 뿌려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 실천해도 하루에 충분한 라이코펜과 올리브유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재료도 특별한 요리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통 식사 방식을 말합니다. 올리브유,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 적당한 와인으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이 지중해식 식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식단 중 하나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병 예방, 인지 기능 향상, 장수에 효과적이라는 수백 편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프레드메드 연구입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이 대규모 임상 연구는 7,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기반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그룹은 저지방 식단을 실천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30%나 낮았습니다. 30%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많은 심혈관 약물들이 이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개발됩니다. 음식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식품이 바로 올리브유와 채소, 그리고 토마토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와 올리브유의 조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먹으면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빨리 오지 않습니다. 이틀 먹었더니 혈당이 확 내려갔다. 일주일 만에 혈관이 뚫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과장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보통 4주에서 12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액 검사 수치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올라가고 LDL 산화 지표가 낮아지고 혈관 염증 수치가 개선됩니다. 이건 꾸준함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지속적입니다. 약을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과 달리 식단 변화는 몸의 기본 상태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걸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먹는 게 그냥 내 일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달, 3달 후에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당 건강과 혈관 건강. 이 두 가지가 왜 함께 가야 할까요? 혈당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과 혈관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직접적으로 손상됩니다. 포도당이 과도하게 혈관 내벽과 반응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걸 당화라고 합니다. 혈관의 당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유연성을 잃고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혈관이 좋지 않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세포로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포도당이 에너지로 잘 쓰이는데 혈관이 막혀 있으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건강과 혈관 건강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 중 하나만 챙기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얻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의 조합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식습관 변화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약이 더 확실한 거 아닐까요? 당뇨약, 혈압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만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음식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보조수단이고 예방수단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계선에 있는 분들, 혈당이 살짝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식단 변화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약을 먹기 전에 약 없이 몸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약의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약의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해야 합니다. 음식과 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올리브유 외에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더 커지는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할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쿼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증 물질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양파를 함께 볶으면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바질입니다. 바질에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역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에 신선한 바질을 더하면 이탈리아 요리처럼 되는 데다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네 번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 때 이런 녹색 채소를 듬뿍 넣어보세요. 다섯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올리브유와 오메가3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있어 최강의 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토마토와 올리브유의 조합에 더한다면 여러분의 식단은 그야말로 혈관과 혈당을 위한 최적의 식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 없이 먹으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며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지고 두 식품의 시너지 효과로 혈당과 혈관 건강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열을 가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이 더 잘 방출되므로 볶거나 소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오늘 내일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했을 때 4주에서 12주 사이에 혈액 검사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 식습관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음식은 가장 오래된 약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냉장고에 토마토가 있다면 지금 꺼내세요. 부엌 선반에 올리브유가 있다면 꺼내놓으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올려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행복하게 드세요.